서울성모병원의 오규철입니다. 저는 홍승준 선생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스타틴의 그 콜레스테롤 치료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정리해 주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태어날 때 콜레스테롤 LDL 레벨이 한 25에서 40이다. 그게 좋을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이제 정해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나 이제 세이프티를 다 같이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적어도 스타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적은 용량에도 굉장히 잘 떨어져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뭐 모델틴 스타틴을 줬는데 LDL이 이제 30이 돼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약간 걱정이 되면서 환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좀 약을 용량을 줄여보거나 이러긴 하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좀 과하게 떨어진 콜레스테롤이 발견했을 때 혹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같은 내과 의사인데 카디올로지스트하고 뭐 다른 파트, 뭐 풀모놀로지나 뭐 소화기내과나 LDL 콜레스테롤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제 환자를 공유할 때 저희가 PCI를 하고 소화기내과에서 팔로우하는 환자가 있고 뭐 다른 뭐 호흡기내과에서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뭐 한 97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거 더 낮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선생님은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LDL 콜레스테롤을 이러한 세컨더리 프리벤션의 목적으로는 굉장히 낮추는 거에는 뭐 이건 진리 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얼마까지 낮춰야 되냐 뭐 그 부분은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아까 슬라이드도 나왔지만 뭐 20에서 40 정도가 원래 신생아 때 태어날 때의 수준이고 뭐 저는 25 아까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분도 25 정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25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포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 수준이면은 괜찮다라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스터디가 주피터 연구에서도 저희가 LDL 콜레스테롤을 130 미만이었던 사람에서 로스바 20을 쓰고 이런 이벤트를 낮춰주는 것 그리고 호프3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로스바 10을 썼는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목적으로도 이벤트를 낮춰주는 거 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LDL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이었던 사람에서 더 낮춰서 20까지 낮췄더니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드버스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20에서 40 레인지 안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터디들이 나오면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목적으로 스타틴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콜레스테롤은 70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 혈압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너 LDL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이제 환자들이나 뭐 가족들 만나면 LDL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LDL이 얼마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온라인 질문이 많은데요. 맨 위에 볼게요. EPA 4g이면 오메가3 처방으로 열알인데 저렇게 많이 처방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EPA가 우리나라에서 EPA만 들어가 있는 성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섞여 있는 거를 먹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EPA 4g을 우리나라에서 복용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욱 교수님께 질문 나온 걸 한번 서머리해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저기 그 스트람스가 그게 CPK만 올라가 정상이 없고 CPK만 올라가는 것을 갖다 샘플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 하나. 네. 증상은 없이 CPK만 올라가는 CK만 올라갔을 때 그걸 이제 인톨러런스로 보냐 이 말씀인 거죠? 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은 증상을 뭐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는데 그냥 루틴하게 CK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환자가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또는 하이도즈를 썼을 때 자기가 의사가 조금 이 환자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느낌이라서 이제 측정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증상이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지만 CK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우연찮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피니션 자체가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거는 그 아까 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보통은 증상에 기반한 데피니션이 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틴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생각하는 만큼 드러그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약을 쓰는 과정에 드러그 인터랙션에 관여한 약을 써가지고 샘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신 적 혹시 있으신지? 질문이 한번 왔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식 환자에서 그런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이런 거를 쓰는 환자에서 조금 더 이제 조금 그런 경향을 간혹 느낀 적은 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아까 제가 리팜핀 쓰면서 좀 드럭의 에피커시가 떨어졌던 케이스는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드럭 인터랙션 때문에 환자가 이제 이 약 뭐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무좀약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드럭 인터랙션 없는 스타틴을 제가 권고하니까 그 정도의 주의 사항을 얘기해 줄 뿐이지 그렇게 케이스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관영 선생님. 예, 저는 김상현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가이드라인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이제 다른 나라랑 다르게 2018년에 개정되었지만 타겟 LDL 도즈를 기준으로 이제 타겟 레벨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MI 환자 같은 경우 이스타블리시드 CVD 환자로 하이 리스크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카미르 데이터를 보면 MI 환자에서 포스트 1년 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50% 이상 낮춘 군은 이제 유의하게 예후를 감소시켰지만 70mg per 데시리터 미만으로 타겟 레벨을 맞춘 군은 예후에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베이스라인 LDL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이 타겟 레벨 LDL 70으로만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이제 50% 미만을 문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는 전 다 빠졌는데요. 50 미만이 그럼 더 효과적이냐, 50% 이상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냐, 7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카미르 데이터는 선생님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70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50% 미만 낮추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베이스라인이 아주 높은 군이라면 50% 낮추는 게 70 미만이 50%보다 더 낮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라면 50% 낮추면은 90이지만 LDL 콜레스테롤 타겟은 70 미만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50% 미만 낮추면서 70 미만으로 낮추는 그런 미니멀 리퀘어먼트를 둘 다 엔드로 해서 베리 하이 리스크나 하이 리스크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석 선생님 온라인 들어오셨는데. 신은석 선생님. 네, 최윤석입니다. 안 들리네요. 저 이상학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에 PCSK9에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폴리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스타틴 인톨러런스가 CPK가 19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PCSK9을 쓸 때 선생님은 인톨러런스가 있는 환자들을 스타틴 종류를 바꾸는 쪽, 아까 케이스는 프라바나 이런 쪽을 쓰셨는데 스타틴 종류를 바꾸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도즈를 리덕션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종류를 사실은 바꾸는 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좀 약한 약을 뭐 프라바스타틴이나 플루바스타틴 이런 거를 쓰는데, 이게 이제 고위험군이고 타겟이 낮은 환자에서는 그런 약 가지고
뭐 타겟을 맞추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올리고 또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약을 써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약을 써야만 되는 경우에는 강한 약을 소량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약한 약, 강한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건 아닌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민 선생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동물원 임정민입니다. 저 이상학 교수님 나오신 김에 좀 계속 이어서 저도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환자들 보다 보면 거의 하이도즈 인텐시티 스타틴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최현숙 교수님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 거의 뭐 로슈바 20 아니면 아토바 40이 거의 루틴인데요. 뭐 5% 넘게 인톨러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 인톨러런스에서 어떤 뭐 프로토콜 아니면 뭐 알고리즘화해서 인톨러런스 때 스타틴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하이도즈 인텐스 스타틴이 필요한 환자에서 뭐 그런 팁이 있으시면 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프로토콜로 정해놓지까지는 않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에서 한번 그 페이퍼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틴 인톨런스가 있던 사람에서 그런 저강도 스타틴, 그 프라바스타틴이나 플루바스타틴을 줬을 때 스타틴 인톨런스가 또 생기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7%에서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에서는 이제 저강도 스타틴을 주면은 이제 재발을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나가지를 못하고 또 약이 바뀌거나 이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한 거를 리포트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그냥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흔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약한 약을 쓰고 그다음에 이지티미브를 쓰고 그래도 너무나 높으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스바든 뭐 피타바든 아톨바든 이런 약을 소량을 써보는데 근데 뭐 그런 환자가 옛날에 부작용을 경험했던 약이라고 해서 꼭 또 부작용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환자는 또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제 환자는 이상하게 뭐 그건 조금 뭐 사이언스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1차 예방 환자가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그 겪는 환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환자에서는 그냥 타겟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약을 그냥 소량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좀 코로나리가 있는 환자거나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약을 먹겠다 이렇게 굳센 결심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컴플레인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환자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그런 로우 에피커시 스타틴을 쓰면서 이지티밉 쓰고 좀 컨비네이션 하거나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PCSK9으로 가는 이런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시간이 많은 질문이 있는데 아마 여러 질문을 수용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상학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덕분에 저 외래에서 마일잘 컴플레인하는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 환자들을 어떻게 그 핸들링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옛날엔 별로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진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